이상한 알베르게 페이지 50페이지 데이 24 레온. 나는 보송보송한 호텔 침대에서 잠을 푹 잤고 일어났다. 오랜만에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가 근육을 풀어주었더니 기분이 매우 상쾌했다. 나는 조식을 먹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갔다. 호텔 조식은 뷔페식으로 제공되었다. 조식 테이블은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사각 테이블이었다.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러 들어가는데 화려한 색감의 뷔페 메뉴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순례길에 오른 후 처음 먹는 제대로 된 아침 식사였다. 나는 접시를 들고 뷔페 라인을 한 바퀴 돌았다. 짙은 오렌지색으로 맛있게 익은 계란 프라이를 먼저 접시에 놓고 그 옆에 베이컨과 치즈를 올렸다. 달달하고 고소한 향기가 매력적인 크로와상과 함께 무화과 잼을 곁들인 요거트를 한 컵 집고 꿀도 한 스푼 넣었다. 핫 푸드 코너에는 셰프가 직접 만들어주는 따끈한 오믈렛이 있었다. 신선한 과일도 놓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믈렛을 담으니 벌써 접시가 가득 찼다. 나는 접시를 테이블에 갖다 놓은 뒤 다시 과일 코너로 갔다. 신선한 딸기와 키위, 오렌지, 파인애플, 그리고 달콤 쌉싸름한 청포도까지. 접시를 또다시 가득 채운 나는 마지막으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푸짐한 아침이라니. 본부장님 잘 먹겠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다. 조식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어제 잠깐 둘러본 작은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미니 사이즈의 미로 같은 정원이 세심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조식을 배불리 먹고 난 후 나는 본격적으로 호텔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호텔 곳곳에는 앤티크 가구들과 세기별로 달라진 건축 양식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내가 마치 예술품을 감상하고 있는지, 과거로 거슬러가 역사의 한 장면 속에 있는 것인지 혼동될 정도로 신기했다. 세상에 이런 곳을 내가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니. 김 부장과 본부장님이 무척 고마웠다. 호텔 내부를 둘러보고 방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조금 쉬었다. 정오 무렵 레온 시내를 둘러보기 위해 택시를 타고 마요르 광장으로 갔다. 그곳에 산책 나온 노부부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드문드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보였다. 사진을 찍고 있는 관광객들. 앤티크 기념품을 사기 위해 쇼핑하는 사람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듯한 현지인들. 광장 가운데에는 홈리스로 보이는 누추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우메도 지구로 가니 한창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시장에는 상인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다. 시장을 둘러보던 중 가죽으로 만든 크로스백이 눈에 들어왔다. 가방을 보니 가죽의 질이 꽤 좋아 보였다. 박음질 상태도 매우 우수했다. 레온의 특산품이 피혁과 와인이라고 하더니 명불허전이었다. 가격 또한 매우 저렴했다. 옆의 여성용 백도 괜찮아 보였다. 취재만 아니었다면 동생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었다. 그때 한 노인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한국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나를 부른 그 사람을 다시 쳐다봤다. 보통 외국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나를 콕 집어 한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신기했다.
순례자예요? 어디에서 머물고 있나요? 파라도르 호텔에 머물고 있어요. 좋은 곳이지. 아주 좋은 곳이야. 레온에 왔다면 한 번쯤은 꼭 머물 만한 곳이지. 그는 나에게 아주 좋은 곳을 선택했다며 말을 이어갔다. 레온은 1년 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이지. 7월에 있는 레온 스페인 음악 축제도 정말 멋진데 좀 아쉽게 됐군. 지금은 10월이니 대성당에서 오르간 페스티벌이 열린다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루차 레오네사 대회가 열리지. 우리 스페인의 오랜 전통 무예가 아주 멋지지. 그렇군요. 정말 활기찬 곳이네요. 예상치 못한 현지인의 친절함 때문인지 그에 대해서 갑자기 취재해보고 싶었다. 저는 한국에서 온 PD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순례길을 취재하러 온 순례자예요. 순례자이지요. 괜찮으시다면 인터뷰를 요청해도 될까요? 오, 자네가 PD라고? 좋지. 나도 한국 TV에 나오는 건가? 껄껄껄. 노인은 기분 좋게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노인의 이름은 호아킨이었다. 이곳 현지인이신가요? 아니,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나는 은퇴한 노인이라네. 이곳에서 30년 동안 가죽 가방을 만들어서 팔았지. 지금은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보다시피 이렇게 광장에 나와 사람들을 바라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지. 아, 가죽 가방을 만드는 장인이셨군요. 결혼하고 이곳에 정착해서 30년간 가죽 가방을 만들면서 지냈어.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나는 여기에서 이제 여생을 보내려 한다네. 레온을 거쳐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겠네요. 내 가게는 현지인들이 잘 찾아오는 곳이라서 기념품을 사가는 관광객들은 그리 많지 않다네. 그런데 유독 한국인 순례자들은 내 가게를 어떻게 알았는지 많이 찾아왔지. 내가 보기에 한국인들은 정말 가방을 보는 안목이 있어. 한국인들이 많이 왔다고요? 선생님 솜씨가 좋으셨나 봅니다. 그렇고 말고 명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품질이지. 한국인들은 내 가방을 보면서 아주 품질도 좋고 가격도 너무 저렴하다며 좋아했어. 많이들 사갔지. 선물용으로 사가고 싸다고 사가고 품질이 좋다고 사가고 나 같은 장인도 드물다고. 하하, 정말 멋진 가방이었나 보군요. 어떤 여성은 나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 자네도 한국인인 것 같아 말을 걸었다네. 한국인들은 참 상냥해, 친절하고. 그렇군요. 선생님은 이제 은퇴도 하셨는데 편하게 외국 여행을 다닐 계획은 없으세요? 아니, 난 이곳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아. 이곳만큼 편안한 곳이 없거든. 세계의 모든 여행객들이 여기로 오는데 내가 이 나이에 어디를 돌아다니겠나? 이곳에서 나는 편히 여생을 마감하고 싶네. 나는 노인과 인터뷰를 마치고 허락을 얻어 노인의 손을 한컷 찍었다. 30년간 가죽을 다듬고 매만지면서 멋진 가방을 만든 장인의 손을 카메라에 담아가고 싶었다. 그의 손바닥과 손마디는 가죽 손질로 인해 굳은 살투성이었다. 그의 손에서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정말 제대로 된 레온의 현지인을 만난 듯했다. 이곳의 건축물이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듯 가죽 장인으로 살아온 노인의 오랜 인생도 이곳에 보존되어 있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국인들에게 레온의 가죽 가방 장인이라고 선생님을 특별히 소개하겠습니다. 고맙네. 껄껄. 노인은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한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온 이의 연륜이 미소에서 묻어났다. 나는 노인과의 대화에서 아버지가 생각났다. 저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줄 수 있어 마음 편히 여생을 마감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내가 사업을 이어받아 가길 원하셨는데 아버지에게 미안함을 품은 채 발길을 들렸다. 조금 더 걷자 가우디의 보티네스 저택이 나타났다. 저택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성 같았다. 자잘하고 울퉁불퉁한 벽돌이 재미있었다. 저택의 입구에는 성 조지 성인이 용을 잡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다. 곡선 가득한 가우디의 다른 작품과는 달리 직선으로 된 건물의 외관이 한편으로는 신선했다. 자료를 찾아보니 가우디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주변의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었다고 했다. 나는 보티네스 저택을 뒤로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아, 이제 이곳에서도 마지막 밤이구나. 내일은 질문 알베르게가 있는 산 마르틴 델 까미노로 갈 예정이었다. 나는 질문 알베르게에 가면 어떤 질문을 할지 생각하며 스마트폰을 꺼내어 알베르게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때 페이스북의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페이스북 메시지 from 모니카. 수연, 잘 걷고 있어? 난 오늘 시아군에 도착했어. 사하군에 도착했어. 혹시 오늘은 에릭을 만났어? 오늘은 꼭 에릭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수연에게도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해. 오늘은 에릭을 만났기를 바라면서 답장 기다릴게. 모니카와 카스트로 해리스에서 헤어진 이후로 그녀는 나에게 매일 페이스북으로 에릭을 만났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는 나는 매일 그를 만나지 못했다며 똑같은 답장을 그녀에게 보내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에릭에게 필요한 답변지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에게 전달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나는 우연이라도 에릭이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답변지를 보기를 바랐다. 그리고 에릭과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도 이 답변지를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니카에게 오늘도 에릭을 만나지 못했다는 답장을 보내고 침대에 누웠다. 쉽게 잠이 들지 않는 밤이었다.